안녕하세요. 빨수입니다. 오늘은 사자타를 쓰고 있고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면 혼난다. 안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긴 건 오리, 기능은 작두. 오작두로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리도 작두로 잡나요? 그렇죠? 예. 오작동 아니에요? 오작동. 오작동. 아, 오작동 괜찮네. 심하시네, 말들이. 오늘은 우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 우리 이미 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본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주제 공황장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온다.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공황장애 오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황장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예, 사전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함께 오는 아마 그런 상황으로 자신의 그 괴로움이 나타나는 증상. 원인은 또 뭘까요? 그 수업할 때 너무 힘드니까. 각종 네. 스트레스와 네. 심리적 압박감. 심리적인 그렇죠. 압박감. 특히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수업을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이제 진행됐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선생님 말고도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네. 공황장애가 왔다. 그래서 네. 사실 무대에서 자기 끼를 보여줘야 되는데 공황장애가 왔다면 진짜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걸 한번 겪고 난 다음부터는 수업 들어가기가 무섭다. 네. 애들 보기가 무섭다. 눈 마주치기 힘들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죠. 네. 예. 특히나 남들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 교사로서는 그렇죠. 그런 증상이 만약에라도 나타난다면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는 1급장이죠. 1급장이. 네. 1급장이. 어떤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특히나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 싶은데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학생들 중에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황장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학교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을 때 물어봤는데 이유가 없대요. 그냥 무섭고 갑자기 누군가가 막 나를 해칠 것 같고 네.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극도의 공포심이 함께 예, 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어가.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극단적인 그 행동까지 옮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더욱더 교실과 학교가 편안하고 서로 간에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학습이나 습관을 고쳐가지고 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경우들이 많아서 약물을 계속 정기적으로 먹고 상담 치료를 받고 그래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 공황장애 그 학생을 한번 이렇게 뭐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발표를 시켰는데 발표를 안 하는 학생들은 많았어요. 장애와 관계없는 거 아닐까요? 그냥 발표를 싫어하는 학생이었던 거. 그런 걸로요. 예.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장애는 아니다.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병명으로 공황장애 현상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알지는 못했지만 그 학생 중에는 정말 예전 학생인데 누군가 계속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학교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도 집에는 나를 지켜보기 위해서 누군가 CCTV를 설치해놨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뭐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직접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교실에도 잘 안 들어오고 계속 학교는 등교하는데 네, 학교 주변을 맴돌던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나서 혹시 그 친구도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공황장애 한번 앓고 나면은 그 아예 그 대인 관계가 거의 어려워질 정도로 가족 간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실 이게 치료가 굉장히 급한 건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황장애라는 걸 나중에 병원 가거나 심리치료 받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딱히 어떤 명확한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예. 그 딱히 그러니까 공황장애 그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그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담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약도 주기적으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 생활 어려워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은 공황장애가 일어나면은 일단은 막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가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게 학생을 그렇죠. 지도하고 있는 교사라는 이유로 뭐 많은 이야기 또는 조언으로 아이를 치료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아이가 느끼는 부담감, 불편함도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섣부르게 거기서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그게 오히려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한테는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단 전문 상담가를 찾고 그 다음에 아마 거기 가면 아마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상담 치료로 그냥 끝낼 건지 이 정도로 그렇죠. 거기서 판단을 내릴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좀 더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상태는 유지시켜주는 게 매우 좋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문가에게 맡기기 전까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냥 말을 안 듣는 거다. 왜 하지 않느냐? 네, 그렇죠. 발표를 왜 안 해? 그렇죠. 라고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또 이렇게 고등학생도 그렇지만 중학생이나 좀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또 놀림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교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나 환기를 시켜서 그런 일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공황장애 교사에게도 오고 학생에게도 온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안녕.